청춘들이 들려주는 청춘이 만난 세상 이야기, 청춘만세가 내던진 한 글자 단어, 한 발자국씩 나아갔던 청년들의 발걸음을 되새기다. 안녕하세요. 일산FM 온리터 진행자 박희철입니다. 일산FM 온리터 마지막 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춘만세에서는 고향영상미디어센터 2020 마을미디어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총 5회에 거쳐 온레터를 진행합니다. 온레터는 하나 또는 이를 뜻하는 원가, 편지 또는 글자 및 문자를 뜻하는 레터의 합성어로 하나의 단어를 의미합니다. 청춘만세에서는 원레터에서 한 글자 단어를 주제로 선정하여 우리의 청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매 회차마다 다양한 뜻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한 글자를 선정하여 해당 글자와 관련한 우리의 지난 경험과 각자의 생각, 그리고 그 글자와 관련한 미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레터는 단순히 한 글자뿐 아니라 한 글자를 거울 삼아 나 자신과 서로를 바라보며 써내려가는 편지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회에 이어서 오늘도 청춘만세 멤버는 저 혼자 출연합니다. 네, 부득이하게 청춘만세 멤버인 김혜련 선배님과 주현이 형 그리고 유은주 게스트님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저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아쉬움을 담아 제가 없는 사람분들의 복까지 더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4회에 이어서 이번 온레터 5회에도 조재경 게스트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거주하는 31살 조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소개할 때 나이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자기소개의 정석이니까요. 네네. 지난번에 아니면 중산동에 거주하는 거는 얘기를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는데 나이는 꼭 빼먹지 않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요. 인적사항 공개합니다. 네, 지난 4회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5회도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또 지난번 4회 온레터 4회 함께 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때 일적인 걸 얘기해서 제가 잘 얘기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계속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횡설수설한 것 같다라고 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업무 특성상 네.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서? 네, 그것도 그거고 네. 집에 돌아가면은 저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워버린 기억을 꺼내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쥐어짜서 이제 이거를 끌어올려서 말하려니까 네. 내가 뭐라 했더라 이러면서 사실 저는 제가 회계 쪽은 잘 모르지만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회계하는 분들이 이런 업무를 하는구나, 이런 고충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회계하는 분들께 좀 이런 역할을 좀 잘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5회도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5회에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는 소감이 어떠신지. 마지막에 네. 제가 하는 건가요? 예, 피날레를 장식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주인공 같은데 5회까지 네. 들어주시는 분들을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를 드리는 감사합니다. 거구나. 네네. 또 워낙 이렇게 본인은 긴장되고 부담된다고 하시지만 네.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걱정 없이 그냥 평소 하시는 대로 하면은 원활하게 녹음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원레터 5회에서 다룰 단어는 바로 몫입니다. 모에다가 밑에 기억 시옷인데요. 몫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에게 오랜만이고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만큼 몫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 단어인데 왜냐하면 사실 몫이라는 단어 속에는 행동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마음가짐으로서의 책임이라는 단어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서 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몫이라는 단어 자체가 강제성을 지닌 의무가 됐든 아니면 자발성에 의한 선택이 됐든 다 몫이라는 단어 속에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감과 존재감이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 또는 선생님 아니면 다른 어른들이 내 몫을 이렇게 책임져주고 도와주면서 내가 내 몫을 의지를 했었다면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어버린 나에게는 지금 내 몫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 또는 내가 소속된 집단의 몫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회에서 배울 게 많이 있고 그리고 자라나는 청춘들에게 몫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낯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원레터 마지막 5회에서는 조재경 게스트님과 함께 몫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나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몫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앞으로 내 몫과 공생하는 모습에 대한 바람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쭉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네. 네, 그만큼 몫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몫이 포함하고 있는 아까 행동으로서의 책임, 뭐 역할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풀어서 얘기하면은 또 진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몫이라는 단어가 앞서 얘기한 대로 익숙하지가 않은 단어잖아요. 네. 그래서 몫이 딱 한 단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아, 내가 어떤 몫을 하고 있지? 이게 제일 컸어요. 네. 그리고 이 몫이 내 책임이나 이제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어떻게 이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네네.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몫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네. 그동안 살았던 과정이라든지 네. 아니면 현재 처해 있는 놓여 있는 네. 현실과 내 상황에 대해서 다 이렇게 되돌아봐야지만 맞아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몫이라는 거를 뭐 아까 얘기했던 역할, 책임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게스트님은 평소 내 몫에 대해서 좀 자주 생각을 하는 편인가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이제 이 주제를 듣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의 몫이 집에서 가족 내에서는 네네. 제가 막내여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을 수반한 일을 저에게 주어진 적이 없어서 아직은 어른으로서 몫을 감당하기보다는 그쵸.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유지됐었던 관계 속에서의 네. 막내 역할만 네.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이상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 기대지 않고 네. 이제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성인으로서의 네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몫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경제적이라는 게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용돈을 받는다거나 네, 맞아요. 부모님께 의지할 때는 뭔가 부모님께서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네.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쭈글처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항변을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느라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것도 하나의 몫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 맞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맞아요. 확실히 돈이 주는 힘은 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게 아니라 있고 없고의 맞아요. 내 포지션이 굉장히 달라지니까. 내 마음속에서 네. 언제든 나는 이 집을 떠날 수 있지만 네. 난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막내면은 네. 위로 형제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오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빠가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더 자기 그 몫을 더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포지션이 그냥 나이만 먹어갈 뿐, 네. 예, 동일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강아지 키우면서 네네. 이제 이 생명을 내가 책임져야지 아. 이런 것도 있고. 가족가 같이 키우는 강아지도 네. 이제 가족의 범위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강아지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약간 질문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그 강아지를 가장 많이 챙기고 신경 쓰고 그런 역할인지. 그렇죠. 산책시켜주고 네. 목욕시켜주고 이것은 제 역할입니다. 저희 집도 고양이를 키우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고양이를 밥을 챙겨주고 뭐 이제 생활 여건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엄마가 되다 보니까 네. 저희 집 고양이도 엄마한테만 의지를 하고 저는 약간 그냥 같은 공간에 살아 숨쉬는 생명체 정도의 그게 있고 또 고양이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희 집 고양이에게 제 몫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물어봤던 게 그러면은 강아지랑은 되게 친구죠. 친한 친구. 부분이 되게 많겠네요. 그럼요. SNS 보면 되게 산책도 많이 하고 네.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맞아요. 그 되게 약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생 같은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너무 귀엽고 보고 있으면은 네네. 힐링되고. 네,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너무 좋아해요.
혹시 그러면은 가족에서의 목 말고 네. 다음으로 또 어떤 관계나 조직 내에서의 몫을 또 얘기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저번에 일적인 거 얘기했던 것처럼 네. 회사에서 제 뭐 기간 신고 이제 세금 네네. 같은 거 신고 기간 내에 무탈하게 끝내기. 급여 정산을 급여 날에 맞춰서 무탈하게 네네. 마치고 이체 마무리 잘하기. 이런 게 좀 저는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역할에서 네. 그런 돈 관련된 것들이 좀 큰 부분인 것 같고. 하긴 그 방금 얘기한 대로 네. 이제 일에서 이제 차지하는 포지션과 그게 워낙 좀 특이하고 그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몫에 따른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민해지는 부분도 네, 있고 맞아요. 그랬던 것 같고 네. 혹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가요? 저는 약간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어, 저는 네. 주로 친구들과의 관계나 네. 일단 모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로 제가 주도하는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한번 모여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 제가 추진해서 날짜 정하고 아. 장소 정하고 그리고 인원 파악하고 그럼 저는 따라가는 스타일. 네네. 군말 없이. 좋아. 근데 친구들 간의 관계나 친목 도모에서도 네. 주로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있고 네.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한다 그랬다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약간 방관자 있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 저는 참여자입니다. 약간 좀 열성적인 참여자인가요? 그럼요. 빼지 않고 가죠. 그러면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 대응을 해주고 대꾸해준 사람이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혼자만 막 이렇게 나서면 어느 순간 아무도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뭐 하는 거지? 맞아요.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맞아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네. 있고 맞아요. 특히 연말에 송년회 이럴 때는 다들 이제 오랜만에 모이니까 그동안 이제 익숙한 일상이 아니라 새로 모여야 되니까 부담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또 귀찮아서 답을 안 하면 그 모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중요한 몫이 게스트님처럼 정말 진짜 답변하고 좋아. 갈게. 하고 호응해주는 그런 역할. 맞아. 그런 것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멍석을 까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바람잡이. 멍석을 깔았을 때 그렇게 이제 해주는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은 주로 이제 그런 모임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친구들과의 모임 뭐 이런 거? 많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네. 제가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친구가 네. 야 우리 이제 뭐 만나자. 그래. 그러니까 거절을 잘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요즘은 특히 이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멀어지는 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도 있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시기여도 네. 비교를 해보면 내가 뭔가 시간이 돼서 연락하려고 해도 이 친구가 안 될 수 있으면 맞아요. 약간 좀 거절을 자주 하거나 바쁜 친구면 연락하기가 좀 신경 쓰이잖아요. 괜히 만나고 싶어도 좀 부담이 되고. 맞아요. 근데 게스님처럼 약간 잘 이렇게 호응을 하고 이러면 친구들 좀 더 부담 없고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없어요. 아까 만난 사람 많다면서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많아서 네. 이제 유부녀인 친구들한테 먼저 만나자고 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막 그렇게 자주 안 만나고 터져서도 아예 안 만나다가 네. 이제 진짜 찌끔 잠잠 1단계로 바뀌었을 때 이제 만나자고 해서 최근에 몇 번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친구들과 만날 때는 뭐 10명 아니면은 10명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만나는 편이 아니면 뭐 한두 명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만나는 편이에요? 소규모로 자주 만나죠. 소규모를 네. 친구가 많이 없어서 네. 소규모의 친구를 단발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예전에는 저도 모임이나 단체가 엄청 많았었는데 점점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맞아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친구가 없는 게 저는 오히려 되게 더 외로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주는 역할, 조언해주는 역할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맞아요. 그 5명, 10명에서는 함께 있다가 어느 순간 다 못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따로 만날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오히려 게스님처럼 소수의 친구들과 깊게 꾸준히 오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고. 약간 얕고 길게 만나는, 가늘고 길게 가는 네네.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과 만났을 때 네. 주로 소규모로 만나면 네. 거의 이제 뭐 1대1이거나 아니면은 뭐 3명 이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대화 주제를 보통 주도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들어주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제 3자의 역할을 하는. 저는 주도하는 편이죠. 아, 주로 말이 많으니까 이제 네네. 막 말은 계속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랜만에 만나니까 네. 서로 궁금하고 네. 뭐 있었던 일 얘기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진짜 빨리 가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네. 이제 이 친구도 사회생활하면서 상처받은 음. 거를 저를 만나서 아 옛날 너 만나니까 진짜 마음 편하게 이렇게 네네.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럼 저도 야 나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내가 내 진짜 모습 있는 그대로를 네네.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사실은 나이 먹고서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네.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게스트님도 그렇겠지만 그 네. 친구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솔직하게 터놓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 서로 많이 할 것 같은데 너가 있어서 좀 뭐 다행이다 뭐 그런 얘기. 그렇게 아, 서로 표현하는 스타일은 오글거리진 그럼요. 않고. 네. 이게 게스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제 좀 몫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고 그냥 네.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한테 뭔가 주어지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책임감을 크게 갖거나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긴 한데 제가 요즘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 네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의 노후에 남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면 네. 내가 노후에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인생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더 무게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타인이나 아니면 네. 조직에 대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네. 몫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넘어가고 싶은 질문이 네, 이게 몫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역할, 책임이면 네, 그거는 결국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제 욕심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그 욕심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내가 내 인생에서 스스로 차지하고 싶은 몫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내 자신에게 이렇게 비춰봤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저는- 역할 뭐 이런 거. 저는 일단 제가 네. 목표한 것들을 이루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나 자신에게 한 약속. 네. 네. 예를 들면 제가 사회복지과에 편입을 해서 네네. 이제 3학년 2학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무사히 졸업을 하고 4년 과정. 2년 아, 편입을 해서 2년만 다니면 돼요. 그래서 지금 네네. 3학년이고 이제 4학년도 끝나고 나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생기고 이제 또 더 공부를 해서 네. 청소년 상담사를 또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또 따고 네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을 네네. 일단 이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몫에 가장 큰 네. 책임과 신경 많이 쓰는 편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미래에 그걸 대비할 수 맞아요. 있도록. 네. 노후 대책으로 약간의 노후 대책. 그러면은 약간 현재보다는 네. 미래의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가진 역할, 미래에 내가 이 사회에서 제대로 구성원으로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현재보다 약간 미래에 좀 더 집중하고 신경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일단 약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네네. 솔직히 회사 같은 경우는 기업들은 젊은 사람들을 원하고 네. 이거를 대응이나 빨리빨리 적응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여자들이 네.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런 육아하면서 자기 그 회사를 이제 육아휴직이 아무리 있다 해도 네네. 일을 계속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네. 아기를 키우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거의 불가능이죠. 이제 아무래도 남편이 더 벌이가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네네.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랬을 때 내가 돌아갈 곳을
하나 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아. 전문성을 갖추고 싶은 거죠. 아, 그거에 대한 대비인 네. 그게 건가요? 되게 커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하려면 네. 현재가 되게 힘들거나 맞아요. 어렵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 미래에 집중을 하고 대비를 하다가 네. 현실이 너무 되게 어렵거나 좀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거는 많이 안 느끼나요?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가 막 굳어서 아, 네네. 막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음,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고 막 이런데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네. 이거를 내가 그냥 할 때는 어금니 꽉 깨물고 이것만 어차피 시험 기간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길진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순간만 내가 참으면 되는데 그럼 방학인데 그럼 또 나는 쉬면 되는데 약간 이런 마인드로 아, 근데 저도 예전 기억을 되돌아보면 네. 그래도 시험 기간에 하루는 워낙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피로도 많이 쌓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이제 누군가한테 기대거나 네. 아니면은 타인에게 밀리거나 네. 그러지 않는 내 스스로의 몫을 가져가기 위해서 네. 준비를 이제 현실에 아, 하고 있는 그쵸. 거네요. 네. 왜냐면 나중에 진짜 뭐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을 때 다시 네네. 일을 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네네, 그쵸. 그럴 때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의 역할, 내 인생의 내 역할을 잘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네.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는 배제하고 그냥 쉴 수 있다. 아니면은 나는 뭔가 일을 해야 된다. 네. 라는 부분, 그러니까 두 개 선택지가 있다면, 아무래도 네. 돈 많은 백수가 좋겠지만 네네. 저는 근데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네. 그냥 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느낄 때 무슨 일을 하면 되게 보람차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저는 일할 때 좀 보람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잃어가는 부분에 대한 보람과 의미가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성취. 그러니까 미래에서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네. 하지만 정말 내가 일을 하고 싶거나 그랬을 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아무 역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미리 준비한다. 이제 그런 그런 것. 말씀이신. 네. 만약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을 경우에 네. 이제 엄마로서의 몫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그 자녀한테도 엄마들도 뭔가 할 수 있고 뭐 엄마들도 이렇게 해서 언제든 도전을 해서 새로운 걸 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막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얘도 실패하고 뭐 이런 걸 겪겠지만 네네. 너무 멀리 생각을 하고 아, 말씀드리긴 네네. 하는 건데 네네. 뭐 약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뭐 실패해도 되니까. 사실 저도 지금도 실패해도 돼요. 그치만 네. 그냥 해보는 거죠. 해본 데까지. 오히려 그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이 네. 먼 훗날 네. 어머니인 게스트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거울 삼아서 자기의 인생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또 자녀들에게 그런 몫을 또 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사람이 네.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근데 그러면은 아까 이제 친구분들과 깊은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네. 이런 미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친구들은 그런 얘기에 좀 공감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너무 이렇게 준비 일찍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그만 좀 하라 그러죠. 아까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네.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 또 그러니까. 어떤 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 그거를 네. 따야 되니까 그거는 장기 플랜으로 하는 거고 뭐 단기로 뭐 기술을 배운다든지 네. 뭐 이런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기술이나 이런 것도 네. 아까 했던 얘기랑 연관을 지으면 배우고 싶은 그냥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미래에 대비해서 미래의 대비죠. 하나의 이제 그 또 무기를 하나 더 갖고 싶은. 투잡. 투잡러에 약간 그런 대열에 들어서고 싶어서 하고 싶지만 네. 사실 이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라는 거는 네. 정말 그래서 어렵고 저는 회사를 절대 관두지 않아요. 이게 뭔가 새로운 걸 한다 그랬을 때 호기심과 관심으로 하는 것도 유지하기 쉽지가 않은데 네. 그거를 이제 게스트님처럼 미래에 대비한 뚜렷한 목적과 그런 책임감에 의해서 하면은
결과적으로 내 의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겠지 이러면서 그냥 그쵸. 언젠간 끝나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민하고 그런 반면에 현재는 대충 살죠.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아. 그거에 대해서 막 힘들다라기보다는 하다 보면 끝나겠지만 또 오히려 그런 긍정성은 지니고 그쵸.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네. 나중에 늙어서 이거를 시작해도 되는데 네. 노안이 올 사람이 네. 늙으면 노안이 오잖아요. 네네. 이제 노안 올 거를 생각해서 내가 눈이 보일 때 글씨가 보일 때 돋보기 네. 쓰기 전에 네. 뇌가 그래도 조금 굴러갈 때 빨리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것. 굉장히 좀 꼼꼼하고 좀 대비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래에 네, 대해서. 나름대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현재를 즐겨라라는 까르페 디엠은 별로 통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현재를 되게 모순적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를 또 즐기고 좋아하고 네. 노는 것도 맞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냥 현재만 살자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도 미래를 생각하고 그러는 또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이중적이라기보다는 되게 복합적인 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스스로가 분명한 역할과 책임감을 네.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맞아요. 마음가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미래에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해서 삶을 이어나가거나 네, 하고 그런 싶지 않은 것보다는 나는 그냥 계속 난 나야. 내 삶은 내가 살아가고 싶다. 맞아요. 그런 맞아. 그 몫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네. 또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정말 아직은 멀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노후에 대해서 네.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머지 않았어요. 예, 일단은 게스님처럼 그렇게 마음가짐을 네. 갖는 것 자체가 아,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을 먹어야지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아까 지금은 이제 친구와의 관계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를 했던 건 나 자신의 네. 몫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네. 지금 이제 있는 가족과의 관계도 네.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지금은 이제 막내지만 네. 그 막내라는 건 변하지 않겠지만 네. 언젠가는 분명히 막내로서의 역할과 네. 책임도 주어질 텐데 좀 나이가 들었을 때 나한테 가족에 대한 몫과 역할이 생긴다면 난 좀 어떤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네, 그냥 살갑고 네. 잘 챙겨드리고 그냥 진짜 막내로서 그쵸. 병원 갈 때 모시고 가고 네네.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이게 막내들이 첫째들이나 외동이랑 다른 게 네. 그런 생각을 일단 안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데 네. 보니까 첫째인 친구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아프실 때 네. 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까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뭘 해야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네. 나이가 먹어도 지금 모습 그대로 부모님과 그런 그쵸, 사이를 그러니까 유대 관계를 오히려 한결같은 모습으로 남고 싶다라는 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계속 뭔가 해야 된다라는 뭐 역할론과 의무감에 빠지면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데 맞아요. 나는 한결같이 이렇게 부모님과 계속 친구처럼 아니면 막내로서 역할을 다 할 거야 라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지속성은 가장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몫이잖아요. 가족과의 유대 관계는 무언가를 해서 생긴다기보다는 함께 해왔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또 막내로서 나중에 더 중요한 몫을 하지 않을까. 그 마음가짐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오늘 이제 몫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네. 아니면은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이렇게 돼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네. 그게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나 자신인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히려 잊고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되돌아보고 내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마칠 시간이 돼서 그런 네. 거예요. 어느새. 네. 오늘 몫이라는 주제로 네.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봤는데 네.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주변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네. 책임을 잘 하지 않고 네. 약간 그런 게 사실은 컸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냥 내 인생,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네네. 이런 거에 대한 항상 방향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가지고 네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네네. 살아갈지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음,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스트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네. 게 오히려 제가 제 자신을 또 되돌아보는 그래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레터 4회에 이어서 또 5회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원하는 미래가 현실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춘만세 원레터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춘만세는 나중에 더욱더 의미 있고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